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가치도 그 소탈함이라든지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 가치로 편입시켜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권 여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대한 폄훼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씨체 논란이 있었던 이 대표, 방명록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이번 봉하마을 방문은 사실 대선 전국을 앞두고 범여권의 정치적 토대인 노무현 정신을 공략해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취임 후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중도 보수란 틀에서 벗어나 한 발 더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취임하고 사흘 만에 광주와 군산 두 번이나 호남을 찾았고요. 제주를 찾아 과거 당의 태도를 반성하고 진상조사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을 향해선 만성질환처럼 보수에게 매 선거마다 표 손실을 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대표의 시선, 탈진보까지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말한 윤석열 전 총장의 시선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 정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 대표의 봉하행입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봉하마을까지 가서 얘기했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당히 메시지도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눈에 띄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봉하마을 간 것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다 이제 예. 그 국립묘지 가서 다른 대통령들도 참배를 했으니까 가시는 건 뭐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화를 했느냐 쉽게 얘기해 말을 했느냐인데 거기서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가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같은 586만 해도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다 상처가 있어요. 예. 마음의 상처가 있고 주고받은 상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뭐 애증이 다 있단 말이에요. 36세 영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것 자체가 주는 파괴력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뭐 서로 지역 감정으로 싸우시고 그다음에 뭐 좌우로 싸우신 것은 그 우리 586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는 예.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얘기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도파들도 많이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파괴력 사실 저도 586 세대이기 때문에 예. 씁쓸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물러갈 때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이 이준석의 반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방명록을 썼습니다. 소탈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기립니다. 소탈하심을 추억하고 기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새 글씨가 많이 늘었고요. 예, 처음에 썼던 것보다 훨씬 잘 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좀 경쾌하게 행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젊기 때문에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행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그런 극우적인 망언 예.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전 있다고 봐요. 아, 선거 전략상으로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한마디가 사실은 선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그런 극우적 망언이나 혹은 뭐 노 전 대통령이나 어쨌든 상대 쪽 대표적인 인사들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폄훼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없다. 오히려 잃을 게 더 많다. 근데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런 건 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치가 좀 이게 정상화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뭐 뭔가 이게 반사이익을 얻는 이제 그런 정치로부터는 좀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행보는 저는 아주 무난하게 경쾌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 연합뉴스가 이제 보도한 데 따르면 권양숙 여사하고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잖아요. 비공개 이제 면담을 한 거죠. 예. 그 면담에서
뭐 저희가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 국비 장학금을 지급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비 장학 증서를 그 권 여사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태블릿에 받은 담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유학을 갔잖아요. 하버드로 하버드로 유학할 유학할 때 때. 국비 유학생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받은 그 대통령 취임 얼마 뒤에 받았던 그 증서를 이렇게 예. 보여주면서 추억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예. 과학고에 재학할 당시에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자택으로 찾아갔었대요.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행사에 좀 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도 하죠. 사실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긴 했는데 네. 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당선자한테 가서 우리 서울과학고에서 무슨 행사하니까 와서 뭐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인연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 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장학증서를 받았었다라는 거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선발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게 선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졌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나흘 뒤에 저거 있잖아요. 이제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선언할 예정인데 역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 썼고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가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이 보여주려는 행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결이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윤 전 총장도 기존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비주류고 네. 좀 그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이런 게 윤 총장에 대한 기대로 모이는 측면이 있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던 배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만날 거냐,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당분간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 진영 정치가 이게 아주 예. 고착화돼 있는 데다가 또 윤 총장은 지금 뭐 정치권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라는 어떤 절대적 한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아직은 본인이 어떤 비전과 시대 정신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지를 국민들이 직접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6월 29일 날 일성을 어떻게 내놓느냐, 그리고 나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 예.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검증 공세에 본인이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윤 총장이 얻고 있는 기대나 지지의 대부분은 일종의 이제 반사 효과인 거죠. 이른바 추운 갈등에서 더 반대급부인 커진. 거, 예, 반대급부인 거고 반대 효과인 거지.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얻은 지지는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 얻고 있는 기대나 지지를 유지할 건지 그게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 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법과 정의, 질서 그리고 애국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나온 걸로 봐면 본인 입으로 뭐 일부 발화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수 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이준석 지금 대표와의 궁합 문제, 정치적인 궁합 문제가 예.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보도가 나왔지만 이 보수층과 나이 많은 그 연령이 있는 쪽에서 윤 전 총장을 많이 지지한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 많이 지지한다. 예. 그러면 이것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궁합이죠. 시너지를 많이 그렇지. 가져가겠군요. 만약에 둘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 결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막 그 뭐랄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막 올라가요. 예. 계속 올라가서 누가 봐도 야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누구든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꼭 윤석열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어차피 당의 뭐 지지나 여전히 그런 거지 튼튼한 건 아니니까요. 아직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이 모습을 확 바꾸는 모습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가 중도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호남에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선거들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다르게 대선은 결국에는 인물 변수가 인물이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이제 일단 전제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정당의 이런 힘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주자들이 꿈틀꿈틀은 하고 있으나 홍준표 전 대표도 얼마 전에 입당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보거나 혹은 국민들 사이의 평판으로 보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도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주자들을 놓고 새로움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게다가 지난 한 뭐 1년여 이상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는 후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약간 이 그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저는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개인의 압도적 지지율, 그렇지.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이라는 정당의 힘.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시간이 계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얻는 지지와 다르게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다양한 원심력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 그러면 또 윤석열 총장은 약간 이제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위에서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강 카드는 두 개의 결합이죠. 예.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시너지를 내는 낸다면 것. 그럼 최강 카드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현재 앞서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모두 과거에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변수가 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주자들도 일단 당내 주자를 보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일단 대선 주자도 과거부터 또 분류가 계속 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당하고는. 아,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이준석이라는 어떤 신임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저 당 어떻게 가는 거지? 뭐 이거 옛날 당 아니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변화의 순간에는 무엇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 다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 아닌가? 뭐 다 예. 알고 있잖아요. 지난 대선에도 나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뭐 별로 변수가 될까 이런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변화의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아직 약간은 변동성이 돼 있다라는 근데 이제 거죠. 양당의 역대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쭉 저희가 돌이켜 보면 민주당 쪽의 대통령이 되셨거나 대통령 후보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부상한 인물이 그 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된 전례가 거의 없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정치 경력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도 과거에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다 정치 경력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또 보수 정당을 보면은 갑작스러운 변신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전 박찬종, 총재. 이회창 예. 막 들어왔었죠.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셈이죠. 정치를 예. 하긴 했지만 기업인으로서 이미지가 더 강했고 여의도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인물인데 맞아요. 갑자기 등장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뭐 보이고 있는 뭐 윤석열, 최재형.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기존 이제 정치의 판을 확 바꾸는 걸 수용하는 정당이에요. 저기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수용이 안 되는 정당은 오히려 그런 변수가 없는 정당은 민주당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최근 들어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보수 진영의 주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과거의 전례로 되짚어 봤을 그럼요. 때. 왜냐하면 네. 다른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분들이 다 한 번씩 대선을 치르셨어요. 예. 근데 한 번씩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경쟁력이 워낙 뭐 비교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새로움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지금 경쟁력을 보이는 인물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훨씬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는 실리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될 사람 민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더 강해 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은 뭐 그런 면이 좀 덜했고. 알겠습니다. 잠깐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시청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땡땡님께서 중도층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오늘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난다고 그래요.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대선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황교안 대표는 이전까지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연설들을 보면 극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포괄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를 바로 입당을 받아들인 것이나 뭐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정상화하는 거죠, 뭐. 아니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신임 당 대표가 돼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만나고 의견을 듣고 그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야, 난 제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내 잠재적인 경쟁자야. 그러니까 야, 공천 주지 마. 뭐 내지는 막 입당 받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왔던 정치의 양태인 것이고 예. 36세 신인 정치인이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당의 자산인데 이 당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이분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것을 다 해불양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되려면 물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몸집을 키워서 큰 정당으로 나가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협한 그 판단이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뭐 룰과 규정보다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통쾌한 어떤 일격이다. 근데 예. 이걸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두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주자로서 만난다기보다 전직 당대표로서 예. 일종의 이제 예우 차원에서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많이 해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당대표로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결국에는 뭐 다다익선이고 흥묘백묘다. 뭐 쥐 잡는데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예. 고양이 색깔이 다양하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선 주자와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당대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공존의 비빔밥 차원에서는 맞는 행보인데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서는 나중에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국까지 다 포괄하려면 이런 우려도 조금 의문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게 우리들의 문법이고 아, 그게 이제 이준석의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룰과 규정대로 당연히 가서 만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뭐 편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예. 내가 떳떳한데 못할 게 뭐 있겠어? 라는 식의 지금 우리는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언론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보면은 뭐 나는 그냥 규정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심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든 그냥 갈 거야. 이런 식의 태도인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뭔가 새로워졌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공존의 비빔밥이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